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유착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다음 주 초반에 열릴 전망입니다.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대전 지역 기독교 신앙 공동체 모임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국가폭력을 자행한 한울의 사건의 피해자들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평범한 기독 청년 20여 명의 인권을 탄압한 사건에 대해 반드시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펼쳐온 미래목회 포럼이 올해도 추석을 앞두고 고향교회 방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산불과 수해 피해를 당한 경남 산청 지역 교회를 방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를 전망해보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정기총회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범 목사에 대한 판단이, 기독교 한국심례회 정기총회에선 침신대 정상화 방안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유착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상진 특검보는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등이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산을백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여러 상황을 파악해봤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울의 사건은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대전 지역 기독교 신앙 공동체 한울 모임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국가폭력을 자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평범한 청년 20여 명을 연행하고 고문해 빨갱이였다는 진술을 날조했지만 40여 년이 지나도록 재심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창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1년 3월 어느 주일날 대전의 한 성경 공부 모임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철문 소리, 계단 내려가는 길, 서늘하게 얼굴과 온몸을 감싸는 찬 공기, 그 이후 가끔 조사받는 소리,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62살 임정목 씨는 44년이 지난 지금도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날조된 것인데도 날조해내느라 나 같은 고등학생까지 잡아다가 온갖 협박과 구타와 갖은 고문을 자행했음에도 국가는 사과하지 않고 있다. 한울의 사건 피해자 14명의 이야기를 담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에는 당시 평범한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44년 전 사건에 대한 회상이 담겼습니다. 정말 학생들과 바르게 살고 싶었고 정말 좋은 신앙을 물려주고 싶었고 정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이런 순수한 신앙 공동체가 국가 폭력에 의해서 완전히 와해되고 정신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23년 12월 한울의 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44년 전에 벌어진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의 사과도 재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전두환 내란 반란 정권이 자행한 50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한울의 사건을 하루빨리 공정하게 청산하고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송두리째 앗아간 국가폭력의 잔인함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도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 아직까지도 그 신원을 다 하지 못하고 이제 재심을 신청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자성을 해봅니다. 통일 전문가들은 남북 분단의 현실과 이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있는 한 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분단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 세력이 만들어놓은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한우레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해 2월 재심을 청구해 서울고법이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44년 전 국가가 자행한 폭력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는 만큼 국가의 공식 사과와 재심 등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펼쳐온 미래목회 포럼이 올해도 추석을 앞두고 고향교회 방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산불과 수해 피해를 당한 경남 산청 지역 교회를 방문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과 7월 산불과 수해 피해를 연달아 입은 경남 산청에 미래목회 포럼 목회자들이 방문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고향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남 산청 지역은 산불로 인해 4명이 사망했고 7월에는 수해 피해로 14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산 피해를 입은 교회도 있습니다. 덕산교회와 신안교회는 교회와 사택이 침수됐고 교인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교회도 있습니다. 산청 지역은 여전히 피해 복구가 한창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 미래목회 포럼 대표 황덕영 목사 등 임원단들이 고향교회를 방문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이와 함께 10개 교회에 각각 100만 원을 전달하며 위로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대표 황덕영 목사는 더 많은 교회들의 도움을 주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향교회 목회자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사역하시는 또 목회하시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믿습니다. 고향교회 목회자들도 미래목회 포럼의 방문을 환영하며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산청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기대하지 않은데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혼자 아니구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구나, 그러한 위로를 크게 받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미래목회 포럼은 지난 2004년부터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에 고향에 내려가면 주일 예배는 부모님과 함께 현지에서 드리는 겁니다.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은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도 주일 예배는 출석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했던 시절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교인들에게 예배만 드리지 말고 고향교회 목회자들에게 헌금과 선물을 드리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는 미래목회 포럼 임원진들이 직접 고향교회를 방문해 헌금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시대를 맞아 고향교회를 돕는 도시교회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를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와 기독교 한국침례회 정기총회에서 어떤 안건들이 논의되는지 살펴봅니다. 예장고신 정기총회에선 부산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에 대한 판단이, 침례교 정기총회에선 침신대 정상화 방안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75회 총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북한과 국내 이주민 선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먼저 각 노회를 북한 지역과 매칭해 기도운동을 펼치는 등 북한 선교를 준비하자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국내 이주민 교회 개척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이주민 사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됩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10만 성도 1만 원 후원안과 정년 연장 헌의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단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는 안건은 부산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에 관한 사안입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연보 목사와 관련해 이번 정기총회에는 손 목사의 정치 설교에 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요구가 상정된 상태입니다. 총회 전부터 임원회와 고신 성도들 간의 입장 차이가 표출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전북 전주 세수망교회에서 제1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가장 큰 현안은 침례신학대학교의 기관평가 인증유예 사태입니다. 지난 6월 한국대학평가원으로부터 인증유예 판정을 받은 침신대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이 끊기면서 70억 원이 넘는 재정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단은 지난 7월 임시총회를 열고 9월 정기총회에서 이사파송 등 침신대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고 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총회와 학교 측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보고와 대책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총회 둘째 날인 23일에는 총회장 선거가 진행됩니다. 김선배 디딤돌교회 협동목사와 최인수 공도중앙교회 목사 두 후보가 맞붙을 예정입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정인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정정인 총회장은 목회자들이 마음껏 목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총회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이천식 목사가 선출됐으며 관심을 모았던 총무선거에선 현 총무인 장인호 목사가 재선출됐습니다. 총무선거는 현 총무인 장인호 목사가 203표를 얻어 99표를 얻은 조강신 목사를 제쳤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최근 서울시민교회에서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승구 석좌 교수는 교회의 한화됨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어떤 종류의 연합이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구 교수는 이어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성경 무호설과 삼위일체 등의 교리가 일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화, 뮤지컬, CCM 등 다양한 크리스천 문화예술 콘텐츠를 소개하고 한국교회의 문화 목회를 제안하는 GNC 포럼이 최근 경기도 성남 선안목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포럼에서 선안목자교회 김다위 목사는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이어온 문화 목회 사례를 소개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힘은 복음에 있지만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역할은 문화 콘텐츠가 한다면서 문화 목회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김관영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 대표는 문화 목회의 핵심은 복음적 콘텐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돕는 거라면서 앞으로 모든 교회가 문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 목회 발전소를 개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안동의 100여 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동 근대역사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지역교계 목회 세미나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100여 년의 안동 선교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안동 근대역사 사진전이 예장통합 경안노회 유지재단 주최로 안동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또 이 사진 전시회를 통해서 100여 년 전의 이 땅의 삶, 서민들의 삶, 또 교회의 모습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시대에 따라 발전하게 됐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사진전엔 1919년 안동선교부 인노절 선교사가 주례를 섰던 혼례식과 당시 초기 안동교회 예배당의 모습 등 다양한 장면을 담은 사진이 전시됐습니다. 청주 기독법조신우회가 청주지방법원에서 임동진 목사를 초청해 간증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동진 목사는 이 자리에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의 시니어 목회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진단하는 시니어 비전 세미나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60%의 이 교인들, 특히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니어 비전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의 60%나 되는 시니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세미나를 주관한 한국교회 교육 컨설팅은 시니어 사역을 적용하길 원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덕 꿈의 교회는 지역 목회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상을 통한 설교 준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범무 목사는 말씀 묵상을 통한 깨달음으로 성경 중심의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동부연회연합회가 제29회 동부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동부찬양제 수익금 전액은 청장년 영성 회복을 통해 감리교 살리기, 청소년 후원, 비전교회 지원, 교도소 선교를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이번 찬양제엔 강원 지역 9개 교회 찬양대가 참석해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